50년 만에 처음으로 UFO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UFO 사례만 400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 한인타운 미용실에 총격을 가했던 범인은 아시안에 대한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망상으로 과거 병원 치료를 받고 아시안 상사에게 폭언을 하다 해고를 당한 전력도 드러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빅스텝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공식 출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기자들과의 화상통화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해 IPEF를 출범시킨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동안 출범 가능성이 거론되었지만 IPEF 출범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이 해당 일정을 확인한 것은 처음입니다. 러몬도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과 많은 대화를 해왔다면서 미국이 이 지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적극적인 경제 전략을 취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IPEF 출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 분야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과 우방국을 모아 설립하는 경제 협의체입니다. It's going to focus on building agreements with Indo-Pacific partners and one developing a modern digital economy.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동참하는 건 확실해 보이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서도 싱가포르와 필리핀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IPEF가 출범하면 참여국들이 후속 회의를 열어서 안정적인 공급망, 친환경 미래산업, 부패 방지 같은 주요 의제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경제 분야로 견제 수위를 높이자 중국은 벌써부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그제 박진 외교장관과 첫 영상통화에서 한중 관계가 멀어지는 부정적인 움직임에 반대하고 글로벌 공급망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IPEF 출범에 선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연방의회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미확인 비행 물체 UFO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에서는 UFO 대신 UAP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보고된 사례만 수백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AP는 실제하는 존재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해군이 UFO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영상입니다. 구형 물체가 전투기 조종석 오른쪽으로 순식간에 빛을 내며 날아갑니다. 이 영상에 등장한 비행 물체의 정확한 정체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It looks reflective in this video, somewhat reflective, and it quickly passes by the cockpit of the aircraft. And is this one of the phenomena that we can't explain? I do not have an explanation for what this specific object is. 군은 또 다른 영상도 공개했지만 영상 속에 나오는 비행 물체는 드론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같이 군 당국에 보고된 정체를 알 수 없는 UAP 사례는 지금까지 400건에 달합니다. Since the early 2000s, we have seen an increasing number of unauthorized and or unidentified aircraft or objects in military-controlled training areas and training ranges and other designated airspace. Reports of sightings are frequent and continuing. 다만 군 당국은 UAP가 비지구적 기원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물질적 증거 또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규명되지 않은 UAP의 존재에 대해 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숨기려 했던 군 당국을 향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Today, we know better. UAPs are unexplained, it's true, but they are real. They need to be investigated, and many threats they pose need to be mitigated. 국방부는 UAP가 안보나 비행 안전 등에 있어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그 기원을 규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텍사스주 달라스 한인타운의 미용실 총격범이 체포된 가운데 범인은 아시안에 대한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달라스 경찰은 오늘 한인타운 미용실 총격범인 36살 흑인 남성 제러미 세런 스미스를 3건의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했으며 총격범은 아시아계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망상을 품고 공황 상태에서 공격성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총격범의 여자친구는 스미스가 2년 전 아시안 남성이 연관된 자동차 사고를 겪은 뒤 아시안이 자신을 뒤쫓거나 해치려 한다는 망상을 갖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미스는 과거의 망상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직장에서도 아시안 상사에게 폭언을 하다 해고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달라스 지역의 아시아계 상점에서 발생한 2건의 총격 사건도 스미스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최한 퓨처 오브 에브리싱 행사에 참석해 물가 상승률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준이 이달 초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것과 같이 빅스텝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내에서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고 전하면서도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실업률이 약간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노동시장은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해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경기 하강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뉴욕 증시는 이 같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34% 오른 32,654.5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02% 상승한 4,088.85로 나스닥 지수는 2.76% 오른 11,984.5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물가 상승 억제 의지를 담은 발언과 소매 판매 등 경제 지표가 전달보다 증가하고 기업 실적 등이 대체적으로 높은 상태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들의 유류 할증료가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6월 대한항공의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편도거리 기준 비례별로 37,700원에서부터 293만 3,800원이 부과되며 아시아나항공 역시 최대 22만 9,600원의 유류 할증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5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보다 최소 3,900원에서 최대 37,700원 인상된 수치며 이는 지난 2016년 5월 거리 비례 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단계가 적용된 가격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항공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유류 할증료까지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항공권 총액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AT&T에 이어서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도 2년 만에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버라이즌은 오는 6월부터 일반 소비자 대상 음성통화 요금제를 월 1달러 35센트로 올리고 기업 고객 휴대폰 데이터 요금제도 월 2달러 20센트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버라이즌은 요금 인상 계획을 가입자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기업 고객과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인상 추진에 대해 버라이즌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최근의 물가 상승과 임금 등의 비용 증가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버라이즌은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음성통화 매출은 지난해보다 2.1% 늘었지만 순이익은 12.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기준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21% 늘었는데요. 재확산세의 사망자 수도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지 2달 만에 방역 지침 부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0만 명당 20.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일주일 전보다 23%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는 1,527명으로 보고됐는데 이 역시 일주일 전보다 21% 더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사망자 증가세는 안정적인 상태지만 입원 환자 증가로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Right now, things are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We're seeing the virus every week after week go up that ladder. And we've got to stop that progression because we're now starting to see more people winding up in the hospital. 특히 LA 카운티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한 달 새 2배 가까이 늘면서 당국은 마스크 지침을 다시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지 2달 반 만에 재시행 가능성이 나온 겁니다. If what we're doing isn't working, then we may have to consider doing more. I hate to say that because nobody wants to be told what to do. But if things continue in the direction they're going, we're going to have to make a change. 지난 3월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마스크를 벗은 주민들도 입원 환자가 급증하자 다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Everyone has different opinions on the mask mandate, but for me personally, especially for indoors, I choose to wear a mask. If it's going up, that's the only way to protect, otherwise it's gonna be worse. 한편 뉴욕시도 오늘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권고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의무화할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 상황을 주시한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연방정부가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의 화이자 부스터샷 3차 추가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오늘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화이자의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되기 위해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승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만큼 오는 19일 예정된 CDC의 회의에서 접종 권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해당 연령의 부스터샷 대상 어린이들은 800여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 소아과 학회 조사 결과 미국의 어린이 확진자는 5주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 4주 동안에 증가한 어린이 확진자는 24만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3차 배부에 나섰습니다. 연방정부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3차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신청을 재개하고 가정당 8개의 검사 키트를 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인 누구나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검사 키트는 주문 후 평균 7일에서 12일 내로 연방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며 배송일은 평균 1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민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10억 개를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약속했으며 지난 1월과 3월에 실시된 1, 2차 신청을 통해 4억 개의 가정용 검사 키트가 배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PGA 챔피언십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타이거 우즈가 우승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오는 19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서든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PGA 챔피언십 출전을 앞두고 자동차 전복 사고로 다친 몸이 많이 회복됐다며 대회 출전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I'm having more days in which are better, more positive. Able to practice a little bit longer, so I'm able to do activities and things that I was hoping to do, and I'm finally able to do them. 지난해 2월 LA에서 차량 전복 사고로 두 다리를 크게 다친 우주는 지난달에 열린 메이저 마스터스를 통해 깜짝 복귀전을 치렀지만 걷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공동 47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조 라카바 타이거 우즈 캐디는 현재 우주의 컨디션은 100% 더 힘이 좋아졌고 지구력도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PGA 챔피언십에서는 한국 선수로는 최초인 PGA 투어 2연패를 달성한 이경훈, 그리고 양용은과 김시우 등 5명의 한국 선수가 출전할 예정이며 지난해 PGA 챔피언십에서 공동 17위에 올랐던 임성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번 대회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석 달 가까이 러시아군에 맞서 싸워온 아조스탈 제철소의 우크라이나군이 항전을 중단하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스웨덴과 핀란드는 내일 함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폭격으로 검게 그을르고 부서진 도로 위로 부상자들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석 달 가까이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러시아와 맞서 싸운 우크라이나 병사들. 러시아는 중상자 51명을 포함해 265명이 항복했다며 부상자는 친러 정부인 도메츠크 인민공화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За прошедшие сутки сложили оружие и сдались в плен 265 боевиков, в том числе 51 тяжелораненых. 목숨을 지키라며 항전 중단을 명령했던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제철소에 남아있는 병사들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복한 병사들의 빠른 송환을 위해선 러시아 포로와의 교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Противник не зміг їх перекинути на інші регіони, і таким чином противнику не вдалося швидко захопити Запоріжжя. 아조스탈 제철소가 있는 마리우폴 지역은 러시아가 무력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친러 반군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요충지로 처음부터 집중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오랜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을 뒤로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가입을 위한 공식 신청서에 서명하고 곧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I Sverige och Finland är vi också överens om att gå hand i hand genom hela den här processen. Och vi kommer under morgondagen att tillsammans lämna in ansökan till NATO. 국제형사재판소는 42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사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해 러시아의 전쟁 범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24시간 의약품 수송에 나선 북한군은 결의 대회까지 하며 비장함을 보였지만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우리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북한 국방성 광장. 인민군 의무부대원들이 빼곡하게 늘어섰습니다. 의약품 공급 특별명령 수행에 앞선 결의 모임입니다. 수십 대의 수송 차량에 나눠 탄 의무부대원들은 평양 시내 약국을 돌아다니며 24시간 약품 공급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불같은 진정을 인민들에게 전달하는 숭고한 애국사업, 위대한 인민사랑이 응축된 귀중한 약품, 사랑의 불사약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으로 민심이 흉흉해지고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상처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재난방송 체제로 전환한 조선중앙TV도 연일 특집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속보를 위해 급하게 현장 제작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의약품이 부족하고 있는 약품도 복용법을 몰라 혼란이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 속에서 이 병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치료 방법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곳저곳 쓰면서 정말 치료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신규 발열자는 26만 9,500여 명,
누적 발열자는 148만 명을 넘었습니다. 북한은 새로 사망자가 6명이 더 나와 누적 사망자가 56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대여섯 배는 더 나왔을 것으로 보건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북한은 중국에 비행기를 보내 100톤이 넘는 방역 물자와 의약품을 싣고 갔습니다. 이렇게 중국으로 비행기까지 동원한 건 2년 4개월 만인데요. 그만큼 북한 상황이 엄중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중국 선양 타오센 공항에 북한 고려항공 소속 비행기 3대가 도착했습니다. 최대 4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일류신 76기종으로 북한이 가진 가장 큰 수송기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비행기가 중국에 온 건 코로나로 국경을 걸어 잠근 2020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비행기들은 중국 당국이 준비한 방역 물자와 의약품 등을 싣고 곧바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첫 방역 지원으로 최대 적재량을 채웠다면 120톤의 방역 물자와 의약품이 지원된 겁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가장 빨리 물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비행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운행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의료 인력도 지원할 거란 얘기가 있었지만 비행기에 중국 측 인원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중 양측은 대규모 방역 지원을 위해서는 비행기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차와 선박을 이용한 운송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지원과는 별개로 선양과 다롄 등에서는 북한 기관원들이 방역 물품과 의약품을 대거 구입해 선박으로 북한 남포항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치를 강조하더니 독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내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결국 강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지명 34일 만에 임명에 나선 겁니다. 대통령은 한 장관과 함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찬스 논란을 빚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18개 부처 가운데 16개 부처 장관의 임명이 마무리됐습니다. 한 장관은 인호공 법무차관과 이완규 법제처장,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함께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 무력화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쟁이 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검수완박 대응이 필요하다고 임명 강행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속히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여 원팀으로 위기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는 협치를 이야기하고 뒤돌아서서는 독선에 빠져 있었습니까?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선 인준안 부결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MBC 뉴스 이면주입니다. 한국의 방역 당국이 이번 주 확진자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확산 중인 변이도 한국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BA4는 지난달 27일 남아공에서 온 외국인에게서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또 다른 오미크론 변이 BA5는 2건이 처음 발견됐는데 한 건은 터키에서 온 입국자로부터 또 한 건은 국내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변이의 전파력이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알려진 BA2보다 빠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BA4, BA5는 BA2보다 빠른 검출 증가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나 중증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남아공의 일주일 평균 확진자는 지난달 16일 1,307명에서 한 달 만에 5배 넘게 급증했는데 BA4와 BA5 점유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또 미국의 코로나 재확산을 주도하는 BA2.1, 2.1도 13건 추가 검출됐습니다. 제조합 변이 XQ도 2건 추가 확인되면서 국내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와 제조합 변이 사례는 모두 30건이 됐습니다. 이들 변이가 국내 유행 상황에 위협적이지는 않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이미 1,800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단기간에 감염됐고 백신 접종률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확산 요인이 적다는 겁니다. 다만 이들 변이의 전파력이 기존 오미크론보다 강해 소규모 재확산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부터 대규모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시행합니다. 자연 감염자 규모를 확인하고 유행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분기별로 10,000명씩 조사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이번 달에 검사 대상자를 정하고 다음 달 초부터 검체 채취와 분석을 진행해 이르면 다음 달 말쯤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강진입니다. 제75회 칸 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3년 만에 정상 개최 황금 종려상에 도전하는 한국 영화 2편이 있어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올해로 75회째를 맞는 칸 국제영화제. 세계 각국의 영화 21편이 최고 영예인 황금 종려상을 놓고 겨루게 됩니다. 무엇보다 경쟁 부문 후보에 나란히 오른 한국 영화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의 수상 여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우리 일 무슨 일이? 헤어질 결심은 박찬욱 감독이 연출하고 박해일, 탕웨이가 주연을 맡은 작품으로 올드보이로 심사위원 대상, 박지로 심사위원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이 처음으로 황금종려상에 도전합니다. 우성아 미안해. 꼭 데리러 올게. 또 다른 황금종려상 후보작 브로커는 일본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연출한 첫 한국 영화입니다. 기생충의 배우 송강호와 강동원, 이지은 등 주연을 맡은 배우들도 화려합니다. 벌써 7번째 칸의 초청을 받은 송강호의 나무주연상 수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뜻함에서 시작해서 차가운 그리고 냉정한 시선으로 이 사회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영화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느낌이. 여자를 사살하면 어떡해? 인질이 되지 말았어야죠. 칸을 빛낼 또 하나의 한국 영화는 이정재의 감독 데뷔작인 헌트. 장르 영화를 상영하는 비경쟁 부문에 초청돼 세계 최초로 칸에서 공개됩니다. 비평가 주간 폐막작으로 선정된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위와 문수진 감독의 애니메이션 각질까지 모두 5편의 한국 영화가 칸에 초청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다시 한번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미국 당국이 지난 3월 중국에서 발생한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고의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고가 난 동방 여객기는 승객과 승무원 132명을 태우고 광저우로 가는 도중에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목숨을 잃은 사고였는데요. 사고 당시 여객기가 1000km의 속도로 수직 추락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조종사의 고의적 사고가 아니냐는 추측들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 분석 예비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조종석에 앉은 누군가가 명령한 대로 비행기는 움직였을 뿐이라며 고의적 사고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조사팀은 누군가 조종석에 난입해 추락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여파로 전 세계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진 것에 비하면 깜짝 성장을 이룬 건데요. 이 같은 경기 회복 흐름세는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초 국경을 넘어온 우크라이나의 피난민 300만 명의 소비 지출이 폴란드 경제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얇은 옷을 찾게 되는 요즘인데요. 그런데 티셔츠만 무려 111벌을 껴입고 하프 마라톤까지 나선 분이 있습니다. 우람한 상체를 자랑하며 달리는 이 남성. 두꺼운 갑옷을 입은 듯한 주인공은 미국 아이오와주에 사는 30대 주민
데이비드 러시인데요. 자그마치 티셔츠 111장을 껴입고 하프 마라톤에 출전해 2시간 47분 55초로 결승선에 통과. 그 결과 가장 많은 옷을 껴입고 하프 마라톤 완주 부문에 기네스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별난 도전을 위해 3명의 도움을 받아 계속 입기를 25분. 마침내 무게 18kg에 달하는 티셔츠 111벌을 입고 경기에 뛸 수 있었다는데요. 과학과 기술, 공학 등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밥 먹듯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는 주인공. 기록을 세우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옷을 벗는 모습을 보니 아휴, 이제 제 마음이 다 후련해지네요. 머리 길이만 다를 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붕어빵처럼 꼭 빼닮은 모습인데요. 이 여성은 푸틴 대통령과 푸틴의 가정부 사이에 낳은 딸로 알려진 로조바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13일 러시아 매체 등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전처 사이에 낳은 2딸 외에도 4명의 자녀를 더 뒀을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서방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가족을 제재 명단에 올린 가운데 이번에 또 한 명의 딸이 공개되면서 푸틴의 사생활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을 꼭 닮은 로조바는 최근까지 모나코에 거주하며 자신의 SNS를 통해 각종 명품을 즐기는 사치스러운 모습을 자랑해왔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누리꾼으로부터 악성 댓글이 쏟아지자 돌연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미국인 엄마가 1살배기 아들의 몸에 실제와 유사한 가짜 문신을 새겼다가 누리꾼들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돌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의 귀여운 아기. 자, 그런데 배와 팔 등 온몸에 성모 마리아와 장미 같은 각종 그림이 가득한데요. 이건 미국 플로리다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의 모리스 씨가 1살배기 아들 몸에 새긴 가짜 문신입니다. 아들이 생후 6개월이 됐을 때부터 뿌리는 잉크로 몸 곳곳에 가짜 문신을 새겼다죠. 지워지는 가짜 문신이지만 누리꾼들은 경악했습니다. 아기 몸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모리스는 이건 우리가 삶을 즐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남들의 평가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신체에 대한 사랑은 30만 명의 SNS 팔로워를 모으는 데 도움을 줬다면서 가짜 문신을 계속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아들이 막 등원을 마친 칠레의 한 유치원. 바닥에 엎드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사들이 차분하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유치원 주변의 한 장례식장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공포에 질린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교사들이 노래를 부른 건데요. 위험한 순간 침착하게 아이들을 지도한 교사들. 덕분에 안심한 아이들은 평소처럼 노래를 따라 부르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트남의 한 유치원에서는 정반대의 교사가 포착됐어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인데요. 누워서 잠든 10여 명의 원아와 달리 낮잠을 거부하는 2살배기 원아. 화가 난 건지 교사는 비닐봉지를 아이 얼굴에 씌우더니 엉덩이를 때립니다. 이 행동에 대해 교사는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를 쉽게 재우려 한 것뿐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현지에서는 교사가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인 것은 사실이지만 무방비 상태의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반응입니다. 앞면은 파란색, 뒷면은 노란색으로 색칠된 이건 뭘까요? 바로 50여 명의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지난달 말부터 자국의 군대를 돕기 위해 만든 열쇠고리입니다. 재료가 특별한데요. 우크라이나에서 격추된 러시아의 주력 전폭기인 수호이 34 잔해로 제작됐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열쇠고리는 $1,000, 우리 돈 약 127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낸 기부자에게 기념품으로 준다는데요. 반응도 좋아서요. 현재까지 모은 우리 돈 3,800만 원 기부금으로 드론 4대와 태블릿 PC 등을 사서 우크라이나 군대에 전달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7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